안녕하십니까. 일반 물리학 연습 문제 풀이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몇 장 할 차례죠? 15장 진동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수학적인 내용이 포함되는 문제가 몇 개 있는데요. 그런 건 이제 문제 풀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2번입니다. 2번인데, 6절에 강제진동하고 공명에 관한 문제가 먼저 나왔어요. 이 순서가 좀 이게 섹션 순서하고 내용 순서하고 다르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문제가.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은 내용을 다 숙지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6절의 내용은 요 15장에서 가장 어려운 난이도예요. 수학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건데 어쨌건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2번입니다. 자, 수평 지지대의 길이가 A, B, C, D, E, F, G에서 그 0.1부터 0.3, 0.7, 0.8, 1.2, 2.6, 3.5, 5.0, 6.2 미터인 9개의 진자가 매달려 있다. 지지대가 그 2.0 라디안 퍼 세크에서 4.0 라디안 퍼 세크의 각 진동수 범위에서 수평 진동을 한다고 가정하자. 어느 진자가 가장 크게 진동하느냐 하는 거죠. 공명에 관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평 줄이 매달려 있고 수평 지지대가 있고 여기에 이제 단진자가 매달려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길이가 다른 단진자들이 매달려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지지대 자체가 오메가의 범위가 2부터 4까지 범위 안에서 이 지지대가 진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앞뒤로 흔들리거나.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단진자를 흔들어주는 효과가 되니까 단진자가 진동을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진동을 하거나 아니면 진동을 하지 않거나가 되는데 지금 수평 진동을 한다고 가정했고 그래서 이때 어느 진자가 가장 크게 진동하느냐 하는 거죠. 공명입니다. 공명. 공명인데요. 지금 여기서는 그냥 그 공명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은 공명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외부에서 흔들어주는 진동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단진동이 있을 때 단진자 자체가 갖고 있는 진동수가 있죠. 주기. 그래서 이건 뭐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3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 단진자를 외부에서 흔들어준다. 그러니까 지지대가 흔들려서 앞뒤로 흔들리거나 좌우로 흔들리거나 흔들려서 단진자 자체를 흔들어주고 있다 했을 때 얘가 왔다 갔다 하는 진동수가 오메가 제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외부에서 흔들어주는 구동 진동수가 되는 거고 그 구동 진동수하고 이 단진자가 한번 툭 쳐서 진동하고자 할 때 단진자가 갖고 있는 고유 진동수가 있는 겁니다. 자연 진동수, 고유 진동수. 그런데 그것이 얘는 뭐 1초에 한 번 왔다 갔다 하고 싶은데 얘는 1초에 여러 번 흔든다.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얘가 흔드는 거랑 이게 이제 위상이 딱 맞지 않으면은 운동이 가다가 반대로 흔들어주는 효과가 나타나서 상쇄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진동이 크게 전달이 안 되는데 다른 단진자의 경우에는 요 오메가 제로랑 같은 진동수를 갖는 고유 진동수가 있다. 그러면 얘도 1초에 2번 왔다 갔다 가려고 하는데 흔들어주는 걸 1초에 2번 왔다 갔다 해준다 그러면 갈 때 밀어주고 올 때 당겨주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진동이 점점점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바로 공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외부에서 흔들어준 진동수하고 진동자의 진동수가 거의 비슷할 때 그때는 진동자의 진동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흔들어주는 그 진동을 시켜주는 지지대의 진동을 시켜주는 그 에너지가 이 단진자의 진동의 에너지로 전달이 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이런 공명이 일어나는 조건은 외부에서 흔들어주는 구동 진동수하고 단진자의 고유 진동수가 비슷할수록 진폭이 커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같아지거나.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명백하죠. 그 여러 개의 단진자가 있고 여러 개의 단진자의 고유 진동수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때 이제 단진자의 길이하고 진동수의 관계는 루트 GL분의 G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주기 공식, 고등학교 때부터 외운 걸 겁니다. G분의 L 이렇게 주기를 외웠을 거고요. 이 단진자의 주기로부터 지금 비교하는 것이 각진동수이기 때문에 각진동수로 바꿔서 표시해주면 T분의 2파이 그래서 루트 L분의 G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L하고 각진동수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외부에서 오메가 제로, 2에서 4 라디안 퍼 세크 범위 안에서 흔들어 주니까 이렇게 매달려 있는 단진자 중에서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단진자들은 이 2일 때는 2에 해당하는 것, 4일 때는 4에 해당하는 것이 진폭이 커지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적어도 이제 이 오메가 제로하고 오메가가 같아지는 범위를 우리가 추적을 하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길이가 주어졌기 때문에 길이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 오메가 제로가 2에서 4 범위에 변할 때 고러한 진동수, 고유 진동수를 갖는 단진자의 길이의 범위는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이 관계식에서 길이 범위를 표시해 보면, 그러니까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가 될 때 2에서 4의 범위일 때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길이의 범위가 0.613, 그 다음에 2.45 미터 사이에 있는 관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문제에서 주어진 이 A부터 I까지 9개의 단진자의 길이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오메가 제로가 이 범위 안에서 변할 때 특정 오메가 제로 값에서 진폭이 커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제일 작은 게 0.1부터요. 제일 큰 게 긴 것이 6.22까지예요. 그러면은 0.6에서 2.45 범위니까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몇 번일까요? C번이 0.70이네요. 이게 0.70이고 그 다음에 D에서 F가 2.6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 범위 안에 있는 D, C, D, E, F 요 단진자들은 요 범위 공명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이 범위랑 가장 근접하기 때문에 요 4개의 단진자의 진폭은 커질 확률이 높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보다 이제 더 작거나 이거보다 더 크거나 그러면 고유 진동수하고 흔들어주는 구동 진동수가 차이가 많이 나면은 진동 자체가 전달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2번에 그 강제 진동의 개념은 사실은 좀 어렵긴 한데 공명이다. 그러면 강제 진동에서 여러분이 이제 반드시 구분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외부에서 흔들어주는 구동 진동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동 진동수, 그것이 지금 지금 사실 기호를 뭐 좀 마음에 안 들게 쓴 건데 오메가 제로를 구동 진동수라고 표시한 거고요. 그거 말고 이제 이 흔들어주는 게 아니라 한 번만 툭 건드려서 진동이 일어나게 했을 때 이 물체의 단진자나 진동차가 자기 스스로 진동하고자 하는 그런 진동수가 있는 거죠. 그런 고유 진동수, 요 두 가지를 구분하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구분하고 공명일 때는 이 둘이 같을 때 공명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공명이 일어날 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 뭐냐? 그것이 에너지 전달이 최대가 되는 거고 따라서 진동의 진폭이 커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로 할게요. 지금 여기 2번 문제에서 강제 진동에서 더 자세한 얘기를 질문하는 건 아니고 공명에 관한 것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고유 진동수, 구동 진동수가 같은 범위를 우리가 확인하자 하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